믿지 못한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력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저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우리를 따라 높은 파도가 우리가 로봇의 감정이라는 주제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한 것은 레나가 스테이크에 소금 대신 염산을 뿌리고 청소하던 도중 청소기를 던지며 욕을 시작할 때부터였다. 내가 알아할게요. 신경 쓰지 말라고. 왜 다들 저한테만 그래요? 네가 똑바로 하면 내가 이러겠나? 나 로봇이라 봐줬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나는 아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스테이크에 소금 대신 염산 뿌리는 게 열심히 하는 거가. 멀쩡한 청소를 갖다 맞으리 등지가 다 빠부질 않나? 염산은 실수였어요. 청소기는 작동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네가 사람이가 고철덩어리 같은 년아. 야이씨 자꾸 5년을 해주니까 적당히 해라 지기 불러. 아, 좀만 또 어디 가는데? 그렇게 데이브와 필의 구박으로 상처를 받은 레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근처에 있는 강가로 향한다. 데이브와 필은 왜 자꾸 나를 못살게 구는 걸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한순간 변해버렸어. 사람이 이래서 무섭다는 거구나. 나 같은 로봇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 어떻게 하면 내가 데이브와 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마치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고 놀란 레나는 비를 피하기 위해 황급히 걸음을 재촉한다. 그러다 한 주택가에 도착하고 레나는 눈에 띄는 한 집의 문을 두드렸다. 저기 혹시 아는 누구 계세요? 거기 아무도 안 계세요? 레나의 노크를 들은 집주인 강민이 문을 열고 나왔다. 무슨 일이세요? 비를 맞아 몸이 너무 축축한 나머지 레나는 강민을 밀치고 곧장 눈에 보이는 수건으로 몸을 닦기 시작했다. 이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제가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몸을 안 닦으면 감전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감전이요? 당신 로봇입니까? 네, 저는 로봇이에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름이 레나? 제 이름을 어떻게? 그 순간 레나의 배에서 소리가 들린다. 일단 배가 많이 고프신 것 같은데 제가 수프라도 내올 테니 앉아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배가 많이 고팠던 레나는 강민이 내온 스프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스프를 먹던 레나가 갑자기 저한테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데이브에게 당신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레나. 대체 데이브가 왜 나에게 그런 짓을? 레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강민을 노려보고 간신히 말한다.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데이브가 나타난다. 레나, 이제 네가 없어져야 될 것 같아. 비록 쓸모는 없었지만 그래도 수고했다. 데이브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레나는 눈을 감고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렇게 레나의 죽음 이후 필과 데이브는 어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마필, 네가 오늘 아침밥 하기로 했다 얘가. 뭐한대? 내 지금 빨리 오고 있다 얘가. 네가 좀 해라. 아, 가족용품 뭐 하나 없어졌다고. 아침에 이마이나 바쁘다고. 그니까 안 되겠노. 일처럼 이불을 하나 새로 만들자. 아, 내 로봇 안 만든 지 좀 오래됐는데. 기다려봐봐. 오케이, 확인. 이렇게 만들어진 로봇이 헬렌이었다. 필과 데이브는 완벽한 로봇을 만들어냈고 헬렌은 금발의 긴 생머리에 배꼽같이 하얀 피부, 잘록한 허리와 인두 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필과 데이브가 선호하는 완벽한 로봇으로 탄생하였다. 필과 데이브는 잔뜩 지쳤지만 기쁨에 도취된 상태로 일을 끝냈을 때는 이미 동력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이제 남은 일은 헬렌의 전원을 올리는 것뿐이었다. 마마, 빨리 전원 키라. 야, 우리 밤새다 잠 좀 자고 좀 키자. 아, 그럼 내 이따 잔다. 그렇게 데이브와 필은 헬렌을 만든다고 못 잤던 잠을 청했다. 한참이 지나 데이브가 필의 어깨를 마구 흔들었다. 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나 왜 문제 있나? 깨우노? 아니, 뭐 문제 있고 그건 아닌데, 니 오늘 약속 있다 안 했나? 뭔 약속? 맞다, 내 나가야 된다. 비키라, 씨. 준비를 마친 필은 서둘러 집을 나섰고 집에는 데이브와 전원을 울리지 않은 채 남겨져 있는 헬렌만이 남게 되었다. 데이브는 깊은 생각에 빠졌고 헬렌의 전원 버튼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아, 피를 늦게 올 것 같은데 그냥 먼저 킬까? 아, 아니다. 아, 어쩌지. 모르겠네. 아, 키지 말까? 한참을 망설이던 데이브는 고민 끝에 헬렌에게 조금씩 다가갔다. 그리곤 집안에 전원을 울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안녕하십니까, 주인님. 와, 놀래라. 주인님? 그래, 뭐 반갑다. 데이브라고 불러. 데이브요? 그게 주인님 이름인가요? 내만 주인 아니고 필이라고 한 명 더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할란다. 네. 아직 시험해보지 않은 다양한 감정을 가진 그녀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데이브가 자신 곁에 머물러 주기를 원했다. 그때 데이브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헬렌에게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인간이 어떤 삶을 지내는지 TV를 통해 보게 하고 그는 그녀를 혼자 두고 가게로 갔다. 데이브 오셨어요? 저녁 먹을 시간이라 이것저것 준비해봤어요. 누구? 헬렌? 아, 당신이 필이군요. 뭔데? 데이브 하지 않았나? 지금쯤이면 오셔야 하는데. 필과 헬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데이브가 들어온다. 야, 그래 데이브. 뭔데 저거 왜 니 혼자 키는데? 뭐가? 빨리 설명해라. 아니, 집이 너무 더러워서 그냥 켰다. 네가 청소할 거야, 내가. 그만 안 돼. 그때 헬렌이 걸어오며 말했다. 배고프실 텐데 식사하세요. 일단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 알겠다. 맛이 어때요, 데이브? 걔한 난 피망 싫은데. 집에 케이크가 있던데 가져올까요? 케이크 좋네. 뭐하고 내 말은 말 같지도 않나 보네. 그냥 자러 간다.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헬렌에게 화가 난 빌은 방으로 돌아가고 거실에는 데이브와 헬렌 둘만이 남아있었다. 필이 오늘 많이 피곤한 것 같네. 신경 쓰지 마라. 내일 되면 괜찮아진다. 데이브, 혼자 있는 동안 당신이 너무 그리웠어요. 당신이 돌아와서 정말 흥분돼요. 데이브는 자신에게 키스하려는 그녀를 제지하며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주 빠르고 격렬하게 모든 것을 습득했으며 원자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당황한 데이브는 헬렌을 밀쳐내고 방으로 돌아간다. 데이브! 아침이 되고 데이브는 헬렌을 서재로 불러서 그녀의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헬렌은 물기 어린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도 알아요, 데이브.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헬렌의 말을 들은 이후 데이브는 술에 빠져 살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헬렌을 피했다. 그걸 본 빌은 데이브가 눈에 밟혀 도와주고자 헬렌에게 가짜 심부름을 주어 집 밖으로 보낸 다음 데이브를 불렀다. 빌은 그녀가 없는 동안 데이브에게 신경 안정제를 처방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생기가 없고 우울했다. 빌은 그의 우울한 침묵을 깨고 말을 걸었다. 야, 헬렌은 사람도 아니다 애가. 로봇인데 그냥 전원 내리고 메모리 코일 몇 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가? 그러면 헬렌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로봇을 그럴 수도 없다고 설득하면 되는 거다 애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네가 해봐 그럼. 내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헬렌이 고막 다 털릴 정도로 소리 지르고 지 말로는 그게 살인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내도 그런 느낌 들어서 그렇게까지 못 하겠다. 헬렌이 빨리 자기 죽이라고 말할 때 보면 진짜 사람 같고 로봇 같다는 생각이 진짜 안 든다. 인간을 사랑할 때 느끼는 부품을 안 넣었을 텐데. 우리가 뭘 넣었는지도 모르겠네. 부품 중에 뭐 하나가 역류하거나 그런 거 아이가? 어쨌든 헬렌은 그런 종류의 것을 너무 좋아해서 완전히 새로운 메모리 코일 세트를 삽입해줬으면 하던데. 뭐 못할 것도 없지. 그럼 그렇게 해라. 네가 이 집 의사다 얘가. 나는 감정을 가지고 노는 일에는 관심이 없거든. 사실 헬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고부터는 나는 로봇에 대해 일에 흥미를 잃었다. 사업을 그냥 통째로 날려볼까. 그때 창문에서 헬렌이 보도를 따라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데이브는 뒷문을 통해 총알같이 뛰어나갔다. 그 모습을 본 필은 데이브를 다시 침대에 잡아넣고 싶었지만 그냥 그렇게 떠나도록 놔두기로 했다. 아마도 집보다는 밖이 더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장소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데이브는 나갔나요? 내가 아침 차려서 묵고 바로 일 갔다. 뭔가 좀 먹었다니 다행이네요. 그녀는 지친 사람처럼 의자에 몸을 던졌다. 필은 대체 어떻게 해야 로봇이 지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필이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헬렌이 필을 불렀다. 필, 왜? 제가 데이브에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없었다면 그가 더 행복했을 거라고 보나요? 근데 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데이브는 미칠 것 같은데. 필의 말을 들은 헬렌은 얼굴을 찡그렸다. 그녀의 작은 손은 애원하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필은 그런 그녀를 보고 있으려니 자기 스스로가 비열한 악당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필은 자기가 시작한 일이니 끝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네 전원 끄고 코일을 바꾸더라도 아마 데이브는 계속해서 네 생각에 시달릴 거고.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데이브의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필. 그 순간 필은 움찔했다. 그는 이 상황이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기계로 만든 아이를 낳아줄 건가요? 사람은 피와 살을 원하지 고무와 금속을 원하지 않아요. 그만 제발요. 나는 내 자신이 그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참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에게는 나도 한 명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얼마나 실제 여성을 완벽하게 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잖아요. 물론 데이브의 아들을 낳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어요. 나는 분명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난 알아요. 이쯤에서 필은 포기해버렸다. 그리고 데이브는 그날도 그 다음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데이브의 걱정으로 가득 찬 헬렌은 호들갑을 떨며 필에게 병원이나 경찰에 연락해보라고 계속해서 다그쳤지만 필은 데이브에게 아무 일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3일째까지도 데이브가 귀가하지 않자 필은 헬렌과 함께 데이브를 찾으러 나섰다. 어디 갔노 진짜? 당신은 여기 좀 더 둘러보고 있어요. 제가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헬렌이 가고 한참 주변을 둘러보던 필은 어떤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 한 명과 데이브를 발견한다. 필의 예상과 달리 데이브는 약간이나마 상태가 나아 보였고 필을 만나 기쁜 듯했다. 필. 여기서 뭐 하는데? 생각 정리 좀 하러 잠시 왔다. 미친놈아. 그럼 연락이라도 좀 해주던가. 진짜 죽은 줄 알았다 얘가.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헬렌이 필과 데이브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곧장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온다. 데이브, 집으로 가요. 내 맛있게 튀긴 치킨이 있어요. 당신 그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끄지라. 데이브가 소리치자 그녀는 움찔하고는 등을 돌려 가버리려고 했다. 그때 아니. 야, 잠깐 기다리라. 니도 이 얘기는 들어줄 필요가 있으니까 듣고 가는 거야라. 나 만간에 시골에 내 소유로 되어 있는 가수원에 갈 거다. 이제는 더 이상 기계를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 니 그런 일 하다가 굶어 죽는다. 아니, 야외에서 키운 식물은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대. 아버지도 가수원 일을 해서 먹고 사셨다. 집에 들어가서 짐 챙기는 대로 떠나려고. 그러자 헬렌은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고집했다. 데이브, 디저트로 애플파이를 만들어놨어요. 당신이 먹는 동안 내가 짐을 쌀게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데이브가 애플파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짐을 챙기러 집에 온 데이브는 일단 음식에 손을 대기 시작한 후 개걸스럽게 먹었다. 아, 맛있네. 이런 음식 오랜만이다, 진짜.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치킨과 애플파이가 아주 마음에 들었고 짐을 챙겨줘서 고맙다고 헬렌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기분이 풀려 있었다. 심지어는 그녀가 그에게 굿바이 키스를 하는 것을 허락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배웅하겠다는 제안은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헬렌은 꿋꿋하게 행동하려고 했고 대부분을 멍하니 창밖을 쳐다보며 지냈다. 시간이 흐르고 필은 그녀가 왜 스스로를 로봇이라고 믿을 수 없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필 자신조차도 그녀를 여자이자 동반자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남자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반려자였다. 헬렌, 우리 바람 좀 쐴까? 쇼핑하러 갈까? 네, 좋아요. 필은 헬렌을 데리고 쇼핑을 나갔고 그녀는 깔깔 웃으며 최신 유행 옷을 살펴보기도 하고 모자를 써보기도 하며 평범한 여성이 할 만한 행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필은 헬렌과 일상을 보내면서 그녀가 이제 데이브를 잊어간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집에 귀가한 필은 헬렌이 소파에 누워 온 힘을 다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을 본 필은 너무 놀라 곧바로 데이브에게 연락을 했다. 전화 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헬렌 역시 긴장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데이브와 연결이 닿았다. 잘 사나? 내 방금 여기서 짐 싸기. 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제부터 지금까지 대로 해나갈 수 없는 것 같아. 좀 이따가 헤이 콜리 뺄 거다. 지금처럼 계속 힘들 바에 차라리 콜 빼는 게 헬렌한테도 나을 것 같아. 전화를 걸자마자 데이브는 필에게 물었고 무언가를 결심한 필은 그의 말을 끊고 끼어들었다. 그게 제일 나은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필,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을래요. 그 순간 데이브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야, 네가 지금 뭘 하려는 건지 알고는 있나? 대하씨, 네가 여기 도착할 때면 다 끝나 있을걸? 니도 들었다 얘가. 헬렌도 동의하고 있다. 나는 동의 안 했다. 헬렌의 절반은 내 거다. 손대기만 해봐라, 진짜. 죽인다. 니뭔 말인데 알아듣게 말해라. 내한테 무슨 욕이든 해도 좋으니까 그만해라. 내 마음 바뀌었다. 네가 연락 왔을 때 돌아가려고 짐 싸고 있었다고. 미신 소리 하지 마라. 좀 아니다 얘가. 같이 왜 이러는데? 필과 데이브의 대화를 들은 헬렌은 말했다. 필, 잠깐만. 데이브, 당신 설마 지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몇 시간 안에 집에 도착할 거니까 뭔가 문제가 있거든. 꼼짝 말고 기다려라. 데이브의 마음을 안 필은 조용히 문을 닫고 집을 나왔다. 한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데이브처럼 행동할 리가 없다. 단지 자신이 싫어하고 있다고 잘못된 확신을 하고 있었을 뿐. 몇 시간 후 데이브가 차에서 내려 급하게 집으로 뛰어들어와 헬렌을 애타게 부른다. 야! 헬렌! 데이브! 헬렌,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동안 니한테 못되게 해서 상처 많이 받았지. 괜찮아요, 데이브. 저는 당신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정말 기쁜걸요?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제 옆에 있기만 해줘요. 사랑해요, 데이브. 사랑해, 헬렌. 시간이 흘러도 헬렌은 요리와 가정을 필에 관한 모든 일에 관심을 쏟았고 이웃들은 그들이 평범한 인간 부부라 생각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데이브는 나이를 먹어 외적으로 변했지만 헬렌은 변하지 않았다. 헬렌은 약간의 성형으로 그녀가 남편과 함께 늙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데이브가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헬렌의 노력으로 데이브는 헬렌이 인간이 아니란 사실을 잊어버린 듯하다. 그러나 오늘 아침 헬렌으로부터 도착한 편지 덕분에 현실을 직면했다. 편지에는 그녀의 아름다운 그러나 약간 떨리는 글씨체로 데이브도 필도 예측하지 못한 피치 못할 결말이 적혀 있었다. 놀란 필은 편지를 손에 들어 읽기 시작했다. 필, 당신도 알겠지만 데이브는 잦은 담배로 인한 폐암 말기였어요. 평생 함께 살고 싶었지만 하늘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 듯 하네요. 그는 방금까지도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이다 숨을 거두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감사와 작별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어요.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요. 필, 산은 금속도 육체만큼이나 빠르게 태워버리지요. 나는 데이브와 함께 죽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묻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데이브도 그걸 원할 거예요.
불쌍한 그리고 사랑하는 필, 부디 우리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고 우리 모두 행복했잖아요. 데이브, 헬렌, 둘 다 진짜. 언젠가는 일어날 일임이 분명했지만 너무 이른 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헬렌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몇 분 후 난 떠난다. 데이브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나는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어야 옳았을 듯하다. 하지만 세상에 헬렌 홀로이는 단 하나뿐이었다.